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두 번째 주제인 인에 관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학을 개창한 공자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제기됐다, 주목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학이 이제 예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인 유자들의 이름에서 이제 유학이라는 그 사상이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예와 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화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극기복례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대화를 했었던 제자가 안현이라는 제자였습니다. 안현이라는 제자는 공자 제자들 중에 공자 제자가 사마천 사기에 3,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자타공인 최고의 제자가 안현입니다. 안현인데 이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스승인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물은 제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공자가 대답을 해주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답의 내용이. 그것은 이제 공자가 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답을 할 때 그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이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인이라는 게 그 개개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의 이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능이라든가 지식 수준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들의 실천력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서 공자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준이 낮은 제자가 인을 물었을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답을 인에 관한 답을 해주는 것이고, 이제 수준이 높은 제자가 물었을 때는 높은 수준에서 답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현은 최고의 제자인데 그 최고의 제자인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가 그 안현의 수준에 맞게 답을 해줬다면 안현에게 답을 해준 이 말은 인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대답을 해준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자의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 극기, 복례가 인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었었죠. 이 극기복례 이것이 왜 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것, 그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경기를 하는 두 선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둘이 하는 경기가 공정한 경기이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겠고 그 심판이 A 편도 아니고 B의 편도 아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A에게도 B에게도 공정하게 그 룰을 적용을 해서 경기를 운영을 해야 그 경기 과정도 공정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A나 B가 다 승복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불공정한 경기는 뭐겠냐? 그러면 이 심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A편에 서서 경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A가 룰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눈 감아주고 B가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바로 제재를 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B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기는 파탄이 나겠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그 관계들이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이 있는데 자기와 상대방 타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을 때 선수 A가 선수 B한테 뭘 하면 되고 안 되는지, 다시 B가 A한테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심판이 판단을 이제 아까 해줘야 공정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저 상대방한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누가 판단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모든 관계의 기본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그거 내가 판단을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했으면서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것도 내가 판단을, 나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나 입장에서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말하자면 심판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나하고 타인이, 나하고 자기가 내 행위를 내가 판단하려고 들면 타인에 대해서 마치 심판이 내 편인 거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공자가 아까 앞에서 인을 물었을 때 자기를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제자인 번지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내가 내 입장에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내가 그 생각을 이기는 것이 극기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이제 극기의 결과로서 상대방을 내가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극기와 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공자의 여러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인의 속성을, 인의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답이 아까의 극기복례의 극기와 이 애인의 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글자를, 인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이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람이 둘이라는 뜻이죠. 두 사람이란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는 두 사람을 가장 기본 단위로 합니다. 예. 이 세상의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인자가요, 고문에서 옛날 글들 중에서는 사람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자와 똑같은 의미로, 사람인으로. 그것은 사람이란 혼자서 살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요. 태어난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태어나 보니 나를 낳아주신 그 누군가가 부모라면, 부모죠 당연히. 부모면 그 부모로 인한 이제 그 부모로 연결된 관계망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또 그 가족을 넘어서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관계망이 있습니다. 그 관계망 안에서 나는 성장을 하죠.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 그 관계망들을 확장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을 넘어서 마을을 넘어서 고을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왔던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몸을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나와 생전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부패해서 썩었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 몸뚱이를 내가 생전에 나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치워주죠. 그게 상내고 장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그냥 그렇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례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또 죽고 난 이후까지 나는 어떤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 유지,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윤리입니다. 윤리. 그 관계가 그냥 맺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윤리라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 윤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나와 상대방에게 공정하게 그 원리가 적용이 됐을 때 이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 윤리의 정점에 있는 것을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 핵심은 극기, 애인 할 때 그 두 사람, 기와 인이 이 인 개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이라는 사람이 둘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일 거고 또 한 사람은 나와 관계 맺는 다른 사람, 상대방이라면 이 관계를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이 나에 대해서는 이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고 이게 자기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제 그 과정에서는 소외되고 배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면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을 이제 배려하게 될 수 있겠지요. 그게 애인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와 타인은 관계의 기본 단위이자 두 주체인데 이 주체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심판이 편파적으로 A 편만 드는 방식으로 나는 나 입장에서만 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상대방과 나를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게 극기와 애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제자인 중궁이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때 공자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한자로 기소부력 물시여인. 여기에도 기자가 나오고 인자가 나오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자기, 남,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자기와 남, 타인, 이 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의 두 주체이죠. 근데 이 인에 대해서 이제 중궁이라는 제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자공이라는 제자는 공자 제자들 중에 아주 똑똑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질문을 아주 잘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건 질문을 자주 했다는 얘기라기보다 질문을 통해서 스승인 공자로부터 그 더 깊은 속내의 생각을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아주 잘했는데 공자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말이 긴 말 말고 한 글자. 그 글자가 딱 한 글자인데 그 한 글자를 내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행할 또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짚어달라는 거죠. 긴 말 말고. 이런 게 이제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공자가 딱 한 글자를 이제 주거든요. 그걸 뭐라고 줬냐면 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일 것이다. 이랬죠. 그런데 이 서라는 글자를 주면서 부연 설명을 한 것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라는 글자가 인이라는 글자와 아까 공자가 답을 하는데 똑같이 등장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서라는 글자와 인이라는 글자는 매우 가깝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 서라는 글자를 보시면
같을 여자에 마음 심자가 합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저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의 마음, 그 관계의 두 주체인 내가 있고 남이 있다, 타인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동등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동등하게. 그래서 같은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저 사람도 하고 싶지 않은 거다. 내가 하고 싶으면 저 사람도 하고 싶은 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남에게 베풀지 말라가 되는 건데, 맹자가 공자의 이제 사상적인 계승자였던 맹자가 이 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인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서를 힘써 행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을 추구해 가는데, 인을 찾아가는데, 인을 찾아가는 방법이 참 많이 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을 찾아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 그것은 뭐냐면 이 서를 힘써 행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논어 집주를 쓴 주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뭐라고 했냐면 서란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쳐가는 것이다. 축이급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다 같은 얘기인 건데 내가 하기 싫다면 남도 하기 싫겠다라고 나를 미루어서 타인의 입장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게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원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히 더러운 일이고 대단히 위험하기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피하고 싶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형태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이 공동체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전부 이제 이런 일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다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봤습니다. 그게 나였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일이 있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저건 더러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직감했고,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이 공간을 사용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누군가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해야 된다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첫 번째로 갖는 감정은 뭐겠냐? 그러면 이 일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일이니까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안 하고 싶다. 이것이 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갖는 첫 번째 감정입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것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내가 멈추면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만들겠죠. 나는 안 하겠다에 나는 지금 멈춰 있으니까. 이건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누가 할 거냐. 그때 나는 이미 빼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 아니면 얘를 나는 이제 고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도록 나는 부추기겠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하도록 만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작동했던 것이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쳐간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 나는 안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타인에게 미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저 남들도 안 하고 싶겠다.
이 생각을 내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겠구나.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안 하고 싶었지만 다들 안 하고 싶을 테니까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처음 이 일을 봤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하고 싶었지만. 하고 해서 이 일을 내가 처리를 했다면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안 해도 되도록 한 거죠. 이걸 정리하면 내가 처음에 안 하고 싶었던 이것을 내가 함으로써 극기가 된 것이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머물렀으면 남들 중에 누군가가 했어야 될 그 일을 내가 극기를 함으로써 남들이 안 해도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게 만들었으니까 애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제시하는 관계 윤리는 뭐냐면 이렇게 되었던 행위 주체인 나와 그것을 판단하는 내가 동일인인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을 해서 바람직한 공정한 관계 윤리가 정립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기본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다시 끌어다 놔야 되겠다. 그랬을 때 자기와 내가 하나였던 것을 이렇게 떼놓을 수 있는 이것을 극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쪽에 가서 붙어 있었을 때면 이 타인이 불공정하게 이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가 있었을 것을 내가 이제 공정한 이치로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결국은 나로 인해서 이제 애인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이 제시하는 이제 관계윤리의 최정점에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떤 관계냐에 상관없이 모든 관계에 다 해당한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저게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이 될 수 있다. 인을 물었을 때 극기복례, 인을 물었을 때 애인이라는 말을 한다는 점에서 예라는 것을 통해서 인이라고 하는 경지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해 오는 것이죠. 하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던 그 문제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규율함으로 인해서 이제 덕을 갖춘 공정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덕의 문화와 연결이 되었다면 그것이 이제 통치자의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학의 차원에 돌아오면 통치자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망 안에 있는 우리들 각각이 다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보편적 차원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것이 말하자면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윤리의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상으로 4번째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5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